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 오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는 10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신랑 강도훈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딸 지수의 웨딩드레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시퍼런 멍, 자국들을 오래된 것과 새 것이 뒤섞인 폭력의 흔적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딸의 목숨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저는 정미숙, 올해 55입니다. 28배 결혼해서 30에 딸을 낳고 35에 이혼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못 해본 일이 없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새벽 배달까지.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래도 우리 딸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평생 남 등치지 않고 성실하게만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왜 결혼식장에서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딸 지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바도 하면서 컸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잘 안 될 때도 계약직만 전전하며 울던 날들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런 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휴대폰으로 보여준 사진 속 남자 강도훈. 잘생기고 정장도 말끔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외국계 회사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우리 딸도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고생 끝났구나 싶었죠. 동네 슈퍼에서 아는 아줌마들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지수 시집 간대요. 사위 될 사람이 외국계 회사 다닌대요. 그날만큼은 어깨가 으쓱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상견례 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양가가 만났는데 도훈 어머니의 눈빛이 묘했어요.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평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도훈은 계속 지수 말을 중간에 끊더라고요. 지수가 이런 건 좀 서툴러서요. 이 친구가 감정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잘 잡아줘야죠.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지수는 그때마다 도훈 눈치를 보며 웃기만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지수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전화하면 나 지금 도훈이랑 있어서 라며 금방 끊었고 집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지수 프로필 사진을 확대해서 봤는데 손목에 멍 같은 게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설마 했습니다. 요즘 애들 미용 시술도 많이 받는다던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 날이었어요. 지수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정말 예뻤는데 이상하게 어깨랑 팔을 가리는 디자인만 골랐습니다. 제가 다른 걸 권하자 절대 싫어 하며 평소답지 않게 소리를 높였어요. 피팅 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문틈으로 지수가 보였습니다. 드레스를 걷어 올리고 울고 있었어요. 팔과 옆구리에 노랗게 번진 멍들, 오래된 것과 새 것이 뒤섞인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헬스장에서 넘어졌어. 지수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물어봐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결혼 앞두고 분위기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호텔 예식장은 꽃으로 가득했고 하객들도 100명 넘게 왔어요.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신부 대기실로 갔는데 지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본 광경,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지수가 웨딩드레스를 걷어 올리고 멍투성이 허벅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팔, 어깨, 갈비뼈까지 군데군데 색이 다른 멍들. 이렇게까지 하고 결혼해야 해? 딸의 절망 섞인 독백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도훈이 연애 때부터 전화와 카톡을 통제했다고, 친구 만나는 것도 간섭하고 옷차림까지 지적했다고요. 화나면 물건을 던지고 밀쳤고 결국 손찌검까지 했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물으니 엄마가 실망할까봐, 그래도 이 사람 말고는 나 받아줄 사람 없을 거라 생각했대요. 밖에서 신부 입장 준비해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냥 오늘만 넘기면 어떻게든 버텨볼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깨면 엄마는 뭐가 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0명의 하객들, 들어간 돈, 동네 사람들 눈초리, 모든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맞을 때 참았던 것처럼 우리 딸도 참고 살라고 할 건가? 그게 부모인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식장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 오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도훈은 당황하며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다가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드레스 소매를 걷어 올려 사람들 앞에 멍자국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 몸 좀 보세요. 이게 행복한 결혼 준비의 흔적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훈은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때 지수가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한테 맞았어요. 결혼하기도 전에요. 누군가는 요즘 세상에 이게 뭐냐며 분노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이럴 일이냐며 저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시선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제 딸 편에 서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지수의 손을 잡고 예식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예약금 수백만 원을 날렸고 동네에는 결혼식장에서 난리 났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딸년 하나 있는 게 그 모양이라 인생을 망치는구나. 저는 차분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손이 덜덜 떨렸어요. 딸과 둘이 라면을 먹는 밤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결혼식 날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체면 구겨질까봐 말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지만 안도했어요. 늦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 도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수야, 미안해. 다시 만나자. 내가 변할게. 지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밤낮 없이 걸려왔고 급기야 지수 회사 앞에까지 나타났어요. 저는 지수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도훈을 만났습니다. 우리 딸은 당신 안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만 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지수랑 제 문제잖아요. 예전에 느꼈던 그 싸늘한 느낌이 다시 왔어요.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증거를 모아두세요. 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다요.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도훈이 보낸 협박 문자들을 캡처하고 회사 앞에 나타난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수 회사 동료인 민지라는 친구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모님,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도훈 씨,
이전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이 했대요. 그 친구도 맞고 살다가 겨우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구나.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그 친구가 경찰에 고소도 했는데 도훈 어머니가 돈으로 합의해줬대요. 그래서 전과도 없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지낸 거죠. 더 무서운 건요. 그 친구 말로는 도훈 어머니가 아들이 뭘 하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대요. 가난한 집 딸이라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보였던 그 태도, 우리를 무시하던 눈빛. 아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어차피 문제 생기면 돈으로 무마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하고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민지가 저희를 여성인권 변호사 선생님한테 데려갔습니다. 이 분야 전문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님은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 데이트 폭력이 아니에요. 상습범입니다. 전 여자친구 케이스도 찾아보고 지수 씨 상처 사진, 협박 문자, 모든 걸 정리해서 고소하세요. 그리고요, 이모님. 변호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 여자친구 연락처를 제가 알아볼게요. 그분이 증언해 주시면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 있는 범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님이 전 여자친구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은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다 잊고 싶어요. 다시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 목소리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가 용기를 냈습니다. 언니,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긴 침묵 끝에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증언할게요. 그 인간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죠. 우리는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수의 병원 기록, 멍사진들, 도훈이 보낸 수백 통의 문자와 통화 녹음. 서현도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변호사님은 이 모든 걸 묶어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수를 붙잡으려 했어요. 지수야,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나 없으면 너 혼자 뭐하고 살 건데? 그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집 안으로 밀어넣고 도훈한테 말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세요. 도훈이 비웃었습니다. 경찰이요? 그거 신고해봤자 경고 한 번 받고 끝이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돈 쓰는지 아세요? 그 순간 제 손에 쥐어진 게 있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몰래 눌러뒀어요. 도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수는 제 거예요. 결혼은 안 했어도 이미 제 여자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찾아낼 테니까. 어머니가 돈으로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녹음이 됐습니다. 협박과 스토킹을 자백하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달랐어요. 즉시 출동해서 도훈을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도훈은 풀려났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도훈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연락하는 게 죄예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전화했어요. 이모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 결정적인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서현 씨가 새로운 증거를 찾았대요. 도훈이 전에 보낸 문자들 중에 자기 어머니가 돈으로 무마해 줄 거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있었답니다. 이건 단순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은폐예요. 변호사님의 제안은 대담했습니다. 도훈을 미끼로 유인해서 어머니가 돈으로 합의하려는 현장을 잡자는 거였어요. 녹음하고 증인도 세우고요. 무섭지만 이번에 제대로 끝내자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수가 도훈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어쩌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도훈은 즉시 답장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카페.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변호사님과 여성인권단체 활동가 두 분도 주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 휴대폰으로 녹음을 준비했어요.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지수를 보자마자 웃으며 다가왔어요. 역시 넌 나한테 돌아올 줄 알았어. 나 없으면 못 사는 거 내가 다 알지.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예전에 사귀던 여자들한테도 나한테 한 것처럼 했어?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 지수가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오빠 어머니가 돈으로 해결해 줬어? 도훈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어머니가 다 처리하셨어. 녹음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도훈 어머니가 카페로 들어온 겁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온 모양이었어요. 지수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제정신을 찾았구나. 얼마면 되겠니? 2천만 원? 3천만 원? 고소 취하하고 입 다물면 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돈으로 몇 명이나 입을 막으셨어요? 도훈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지수야, 내 어머니한테 말 좀 해. 변호사님이 일어나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다 녹음됐습니다. 조직적 범죄 은폐, 증거 인멸 교사, 증인 매수 시도. 도훈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지수, 서현 그리고 변호사님이 찾아낸 또 다른 피해자 2명이 증인석에 섰어요. 총 4명의 여성이 같은 패턴의 폭력과 통제를 당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도훈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어요. 5억 원을 주겠다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재범 방지 교육 200시간, 피해자 접근 금지 5년. 그리고 도훈 어머니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어요. 형량은 가볍다고 느껴졌지만 그래도 기록에 남았습니다. 다시는 돈으로 무마할 수 없는 전과가 생긴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서현이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지수야 고마워. 나 때문에 합의했으면 이렇게 끝낼 수 없었을 거야. 덕분에 나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새 회사에 취직해서 정규직이 됐어요. 처음에는 밤에 악몽을 꾸고 깜짝깜짝 놀라곤 했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지수를 도와줬어요. 그 선택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있다고 잘했다고 말해줬답니다. 민지는 지금도 지수의 제일 친한 친구예요. 가끔 셋이서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민지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요.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지수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죠.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 예식장에서 엄마가 마이크 잡았을 때 순간 엄마가 미웠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엄마가 안 나섰으면 나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부모가 자식 체면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 체면 지키느라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리고 진짜 용기는 체면을 버리는 거더라. 며칠 전 동네 슈퍼에서 예전에 수군거리던 아줌마를 만났어요. 미숙이 씨, 그때 참 용감하셨어요. 뉴스 봤어요. 그 남자 전과자 됐다면서요? 재판도 이기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편의점과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손은 여전히 거칠고 허리도 아프지만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딸의 발소리를 들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난주에는 지수가 월급을 받아서 저한테 외식하자고 했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했습니다. 지수가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긴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뭘. 요즘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지수와 나눈 대화들을 적어요. 어제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지수가 진짜로 웃었다. 예식장 나온 이후 처음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 웃음 하나면 모든 게 괜찮다. 이제 저는 압니다. 결혼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폭력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떠날 용기가 살아갈 용기가 된다는 것을요. 55해를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행복한 척 하는데 눈빛이 흔들린다면 한 번쯤은 물어봐 주세요. 정말 괜찮은 거냐고. 그리고 체면 때문에, 남들 눈 때문에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남편한테 맞으며 참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오늘도 저는 이 아이가 돌아올 문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의 웃는 얼굴, 그게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약한 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질 필요도 없었어요. 진짜 용기는 모두가 말릴 때 옳은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는 자식의 체면이 아니라 자식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끝까지 서로의 편에 서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